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원 PB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이야기 키워드 들어가기 전에 오후장에 유난히 이쪽이 좀 강해지고 있어서 먼저 코멘트 받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팀장님과 좀 먼저 이야기 시작해 볼까 봐요. 우리 우려를 안고 오늘 장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양대 지수 모두 고점 부근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가장 강한 쪽이 제약바이오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0위권 내에 이 종목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로 가장 오늘 강한 흐름입니다. 팀장님, 좋긴 합니다만 오후 들어서 지수 전체가 강해지는데 제약바이오가 힘이 더해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리고 계시나요? 일단은 오늘 상승하긴 합니다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최근에 조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죠. 일부 사실 뭐 ABL 바이오 정도만 계속 시장에서 계속 혼자서 다른 세상 바이오처럼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좀 가격 메리트 생겼고요. 지난밤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금리도 또 안정이 되고 있죠, 흐름들이. 그러면서 바이오가 아마 자기 갈 길 가는 정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규제에 대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중국 규제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최근에 반응 안 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좋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올해 내내 일단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금리 일단은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로는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겠지만 추세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들이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다 전부 다 올해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바이오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걱정스러우시긴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오르락 내리락의 계속 반복이라고 봅니다. 오늘 뭐 바이오 세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덜 오르고 있는 섹터들 쪽에서 집중하시는 게 일단 매매를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 오늘 또 이제 주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제 좀 수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금요일 시장이 또 그 휴장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뭐 선제적으로 좀 약간 달러 지수 약세와 더불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계속 강세에 대한 의견은 올 상반기까지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슈 있다가 쉬어간 종목도 그리고 계속 정책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쪽 저희와 함께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전반적으로 가간 이후 조명해봤고요. 그럼 키워드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또 한번 전략 고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부분은 신재생입니다. 태양광 쪽에서의 반응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관세 면제라는 키워드에 뜨겁게 반응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풍력과 원전까지 좀 번지는 건지 골고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면세에 대해서 관세 면제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게 태양광이긴 한데 OCI 그룹만 직접 수혜인 것 같았는데 이쪽만 오르지 않고 다 오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OCI 오르는 결과 그리고 하나 시스템 등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많은 쪽이 같이 오르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오늘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어제부터 기사화가 되기 시작한 게 밤늦게부터 네. 태양광 패널 관련된 쪽에서 이쪽은 관세 면제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왜 강해요? 한 번 더 얘기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뭐 팩트는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번에 관세 면제된 품목 중에서 스마트폰부터 뭐 반도체 이런 쪽까지 쭉 면세 다 당분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쪽은 중요한 게 이제 품목별 관세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세는 들어갈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거기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근데 그 과정 쪽에서 그게 일단 촉발을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거는 그냥 펼쳐진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재부각받는 과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또 국내 모멘텀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일단 조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SMR 원자력이 아니라 SMR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건 원자력 아닙니까? 그것도 원자력이죠. 소형으로 봐야 되겠군요, 포커스는. 근데 원자력 얘기는 안 해요. SMR이래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도 영향을 좀 끼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신재생 쪽과 관련된 쪽에서도 전략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일단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쪽도 그동안 업황에서 산업별 좀 교란을 많이 일으켰던 쪽들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 이번에 거의 이 폭탄 관세가 맞아지다 보니까 기존에도 반덤핑 관세로 약간 정리가 되는 분위기 쪽에서 일단 이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겠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과는 그래도 미국 쪽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쪽들은 태양광 쪽에 미리 진입한 업체 대표적인 게 하나솔루션이죠. 하나큐셀이 미국에 진입해서 이제 성과를 나오는 부분들 특히 하반기에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네. 언제 흑자 돼요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다 이제 넘어갔죠. 네. 올해는 진짜 하반기에 진짜 하반기. 네, 하반기에 그럴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쪽에서 이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오다가 또 꺾이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중요한 중기 저항선 돌파하고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이분이 좀 관건이다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좀 깔끔한 시세가 나오겠죠. 여전히 아직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향해서 막 돌파하고 있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CI 그룹주를 중심으로 그 박스권 흐름에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아니면 미국 쪽에 진출해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한화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라면 하나솔루션을 보겠습니다. OCI는 낙폭 과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하나솔루션이 지금까지 계속 한 23,000원대, 4,000원대만 오게 되면은 잘 가 이러면서 계속 또 밀렸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는 조금 더 실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좀 깔끔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시하되 잘못하게 되면 이것도 따라가면 또 내가 고점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플레이는 일단 뭐 지금 이제 그런 거 있죠. 신고가 돌파해서 강하게 움직였던 거를 매매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시를 하되 추가 동향들을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고 허들 하나 넘겼을 때 봐야 된다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팀장님과 신재생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께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저희 태양광 이야기 앞에서 했는데 이 이슈에 조금 더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인 재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풍력까지 같이 움직임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긴 게요. 네. 지금 주식시장 돌아가는 게 2018년, 2019년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때도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화학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전통 연료에 더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해서 초기에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판에 주가 흐름을 보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면서 트럼프 1기 말에는 신재생 에너지 주가가 막판에는 2018년, 19년 더 좋았거든요. 근데 좀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초반에 생각보다 트럼프 당선 직전에 이제 트럼프 관련 주식들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말씀해 주셨던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관세와 관련된 이제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섹터 돌아가는 것들,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금리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금리가 낮아져야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투자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워낙에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이 금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여전히 금리에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바이오와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금리가 이제 조금씩 빠질 거라고 앞으로 향후에 네.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봐야 되는데 2018년, 19년도와 지금과 많이 다른 점은 당연히 그때보다 지금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겠죠. 효율도 많이 좋아졌고 특히 태양광 쪽은 과거에 무조건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이제 페트로스카이트라고 하는 태양 전지들이 본격적으로 효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뭐 플러그 파워 이런 쪽에서 더 상용화에 좀 더 앞서고 있지만 과거에 실리콘과 비교해서 한도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그 효율이 떨어졌던 태양 전지들이
한 5년, 6년 지나면서 이제 실리콘과 같이 이제 좀 겹쳐서 이제 좀 병행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그 효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하나큐셀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전체 정도가 사실 아직까지 전통 화학 부분이 있어서 실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태양광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일원화가 되어 있는 산업 그 회사로 이제 일단은 과거 몇 년 동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라던가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더 준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은 화학 회사가 아니라 이제 태양광 회사로 바꿔서 봐도 우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빠르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서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력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 미국 동부 쪽에 있는 이제 풍력 단지들을 많이 좀 철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네. 취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풍력 단지가 더 설치가 되는지, 물론 풍력 쪽도 더 높은 효율을 위해서 더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타워를 만들고 있는 CS 윈드라던가 또 베어링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수혜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풍력 관련 주식들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태양광 쪽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신재생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짧게요. 그럼 원전은요, 사실 지금 앞서 시장 설명해 주시면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공약이 딱 나오면서 가장 먼저 다른 변화 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게 원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여기 정책에 포커스 맞추고 원전, SMR 쪽 보는 전략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 간략하게요. 원전은 일단은 조금 정책 불확실성은 있지만 네. 과거에 무조건적으로 정치적으로 전 정부 뭐 흔적 지우기 이렇게 보기는 너무 아쉬운 산업이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굉장히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최근 네. 흐름이 좋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건 정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4%대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신재생 골고루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섹터라서 오늘 이 이야기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이 동맹의 균열이 발생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저희 오늘 뭐 시세로 본다면 한미반도체 쪽을 관련 이슈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HBM이라는 이 밸류체인 전반의 흐름을 좀 주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시세만 본다면 고점 부근에서 약간은 후퇴하긴 했지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한미 반도체이긴 하거든요. TC본더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좀 향방이 바뀔지 지금 상황 대표님의 시선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어제부터 나왔던 기사 때문에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설을 살짝 썼습니다. 거기 약간 내용들이. 포함된 예.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또 감정까지 약간 섞여서 그렇게 나온 내용들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럼 원래 과해졌나? 예? 좀 과한가? 반응이 시작이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네, 과했다기보다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뭐 무슨 동맹 뭐 거기서 뭐 또 약간 좀 뭐 누가 삐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조금 좀 오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든 상황들이 누가 주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발주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주체가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한미반도체와 같이 본딩 쪽 장비 개발해 오다 보니까 같이 해서 고마워 그래서 계속 이어왔던 모습들이죠.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단일 벤더를 갖고 있는 것보다 벤더를 2개 아니면 또 그 이상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조달하기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하나 쪽과 이제 손을 잡는 들어오는 과정들이 그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기사가 그렇게 많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결론적으로 나올 부분들은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가 뭐 AS 인력을 철수했더니 많으니 그걸 가지고 어떤 확대 해석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이닉스 입장 쪽에서는 기존에 주요 벤더가 들어오던 거를 그냥 막고 또 새로운 벤더로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논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원 플러스 알파를 더 끌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다 빨간불 상황에서 움직이는 걸까요, 대표님? 하나 비전과 함께 한미반도체도 지금 비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요. 제가 보기엔 이런 분위기 때 쇼커버링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동안에 많이
그 공매도가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였었죠. 네네. 대차 먼저 확 늘려놓고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러면 쇼커버링이 쭉쭉쭉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변화가 나올 것이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땐 아마 본격적으로 개파락까지 가면서 강하게 이어갔던 가격대가 7만 5, 6천대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를 넘어가면서 이 정도 거래량들이 쭉 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본격적인 청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약간 이런 뉘앙스가 나왔을 때 일단 청산하기 좋겠다 싶어서 들어오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밴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28일까지 28일이죠. 올해 4월 말까지 해서 네. 28% 가격 인상안을 SK하이닉스가 수용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격 감수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기존 밴드 유지하고 또 밴드를 계속, 그러니까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쪽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을 이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뭐 노이즈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여전히 두 회사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EPS 상승에 대한 각도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없던 게 나오다 보니까 하나 쪽들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둘 다 실적 동향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일단은 그래도 매매하기에는 하나비전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HBM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로 제가 정리할까요, 대표님?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말도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 수급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셨고요.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좀 해봤는데요. 한 달이 넘어서 지금 AI 쪽도 한번 건드리고 갈게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서 황현 팀장님과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적 TSMC 나오고 조금 더 반응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퓨리오사 관련주가 오늘 유난히 강합니다. 뭐 상한가 종목 매일같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 하드웨어 쪽에 잡음이 있는 사이에 정책적 모멘텀을 타고 이슈화를 안고 AI 쪽이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활용할 만할까요? 활용해야 될까요? 여기에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AI 소프트웨어 지금 이제 활용 방안이 네. 올해부터 본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상 비싸다고 들 수 있지만, 뭐 의료 AI도 그렇고요. 이번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의 정책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정말 소프트웨어, 그동안 쌓았던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 AI 소프트웨어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주식들은 뭐 지금에서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소형주들이 관련 종목들로 사실 움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매하기에는 저는 정말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관련 종목들,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더 확정해서 본다면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회사들, 에이직 칩과 관련된 설계와 관련된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그래도 매매하기 좋은 네. 자리다로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많은 자리에 쓰일 것이다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키워드에서도 전략 힌트 또 얻어보도록 할게요. 3위인데요. 방산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K방산 4대 강국으로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AI, 그 다음에 방산에 포인트를 둔 거죠. 자,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대형주 가운데서는 현대, 롯데미 오늘 7%로 가장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방산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시장이 많이 좋아하는 공략, 정책이 드라이브가 붙었습니다. 또 한 번의 레벨업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방산주가요? 네네. 네. 방산주는 계속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계속 가서 계속 올라오고. 네, 네. 조정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현실은 네. 지금 방산주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많이 올랐다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오른 거 가지고 비싸냐라는 쪽을 봤었을 때 글로벌 방산주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PR 대비해서는 우리가 평균 대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균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입니다. 좀 놀랍죠?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그만큼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왔다는 얘기고, PBR 대비해서도 여전히 물론 이제 PBR 10배짜리 있습니다. 글로벌엔 라인 메탈이라고. PBR 유럽에서 10배군요. 예, 그 정도까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어딜 비교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PBR 같은 경우도 일단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과 이제 비교를 하게 생겼네요, 저희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리트는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쪽의 방산 쪽들은 여러 가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부 지원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하는데 단순하게 현대로템의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뒷받침될 수 있는 국가의 보증도 같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행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얼만큼 또 강하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또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드라이브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번에 뭐 이제 대선 후보들의 얘기 쪽에서 후보들이 아니라 후보분이시네요. 예, 우리 전 여당 대표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여기서 약간 또 틀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잘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약간 성장 산업들을 막 끌어오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거기 포함됐고, 다들 이제 여당 대표 다 AI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럼 방산도 좀 더 성장을 끌어온다. 뭐가 있냐면 우주항공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들을 더 약간, 물론 이게 전 정부, 이거 어려워요. 전 정부에서 좀 그 우주항공청 세우고 조금 확대시켰던 쪽이기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좀 껄끄러운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한 축으로 본다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면서 그거에 대한 공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겁니다. 이제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소프트웨어 쪽들은 우주항공 쪽에서는 충분히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이제 교란이 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발 어떤 그 관세를 통해서 원자재부터 다 지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 특히 이번에 히토류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 속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는 염두를 하시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 저희 다음에 우주항공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연결을 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카이퍼도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타링크 6월로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저궤도 위성 3강이 우리나라에서 격도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같은 결이기도 하지만 다른 결이기도 하잖아요. 주가도 그런 의미에서 방산 많이 갔는데 이제 우주항공으로 조금 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까, 마침 이슈도 나왔습니다. 일정도 있고요. 정책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건 어떨까요? 또 찾아보니까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정책도 많이 나오곤 있거든요. 방산이 부담스럽다면 이슈안고 우주항공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는 전략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뭐 오늘 그래서 인텔리안테크가 장 초반에 네. 급등했다가 또 밀려 내려오는 양상이긴 한데요. 뭐 두 개를 같이 봐야겠다라고 하면 두 개 같이 하는 대형주도 있죠. LIG 넥스원 같은 뭐 그런 기업을 보시면 되는데, 약간 두 개가 지금은 같이 묶여서 가는 느낌이지만 네. 그래도 시장의 수급은 방산 쪽이 훨씬 더 강하고. 강한 흐름이긴 합니다. 우주항공 이슈가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향후에 이제 더 당연히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방산 쪽의 수급이 좀 더 센 양상이고, 주가 흐름들을 봐도 오늘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신고가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소형주들이 조금 더 변동도 크고 수익이 더 크게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긴 흐름으로 보면 사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률을 이길 만한 우주항공 업체들, 방산업체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도주로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굳건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큰 굵직한 종목들을 주도주로 놓고요. 거기서 추가로 작은 소형주들은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매매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방산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네. 좋다. 큰 물줄기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게요. 오늘 유난히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이쪽에서 수급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웹툰, 게임 관련된 이야기 해볼 겁니다. K컬처 전략산업 지정됐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웹툰과 같은 경우는 관련된 동선 일정이 또 공개되면서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웹툰주가 지난 금요일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게 후보 동선에 따라서 강한 시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 당분간 한 번 시세가 나왔고 공약이 나왔던 섹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쉬어갈 때 모아서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을지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팁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섹터는 이번에 반등했을 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네, 연속성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네이버 웹툰 쪽에서 미국에 상장한 거 아시죠? 네. 그 그때 회사가 뜨거웠죠. 티커가 WBTN, 그냥 웹툰입니다. 네, 그게 상장되어 있는데 상장 당시에 $25,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6.7, 6.7달러. 많이 예. 하락했네요. 네, 근데 그것도 잠깐 찍은 거고요. $10 밑에서 논 지가 조금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한국 웹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성이라고 보는데 수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웹툰 볼 때 보게 되면은 이제 보면서 그 뭐죠 도토리가 아니고 그 뭐죠 그 구매해가지고 네네네. 네 보면서 하기 시작하는 이런 수익성에 대한 모델들이 아직까지 크게 자리 잡지가 좀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한 뭐 일주일 기다리면 다음에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돈으로 연결되는 측면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기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IP를 통해서 다음에 영화를 만들건 뭘 뮤지컬을 만들건 이렇게 나가기 드라마를 만들건 나가기 시작할 텐데 그런 연결고리가 그 과거에 저희 코로나 때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 없다 보니까 계속 본 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확장성은 아직은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빠르게 돌아가는 게 조금 좀 약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게임도 오랜만에 오르고 있어서 게임도 점검을 해볼게요. 팀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시 잠시 후에 민주당 게임 특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작은 정책적 움직임에도 요즘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도 시선이 나오고 있어요. 초반에는 크래프톤 잘 오르더니 지금은 이슈를 굳이 따져본다면 시프트업 정도가 강하게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가 여러 가지 이슈는 가득하거든요.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계속 흐름이 나온다면 어떻게 지금 시청자분들은 활용하면 좋을지 팁 주시죠. 사실 게임주 말고도 매매할 거는 사실 비교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이쪽은? 네. 아직 저는 많이 멀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행히 크래프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죠. 근데 여전히 저는 좀 게임에서 엄청난 신작이 있을까라는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다른 쪽에서 집중해서 매매할 것도 많은데 뭐 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여전히 뭐 지금부터는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이제 최악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는데 신규로 여기서 더 사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 고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게임까지 저희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키워드 올라왔습니다. K-뷰티, 수출에 대한 모멘텀, 실적, 재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속성이겠죠. 대표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산업재 쪽보다 소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괜찮을까요? 여러 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부터는 연속성 더 파워가 나올까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나와야죠.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는 바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산업재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건너서 B2B다 보니까 좀 지표와 함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그건 조금 늦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여파를 받겠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사재기 때 보면 압니다. 사재기를 한다는 의미는 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보니까 더 먼저 산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 사재기 했다가 가격대 올랐는데 다 쓰고 나서 아유 오른 것 같고 그거 말고 더 싼 거 찾을까? 더 싼 게 없어요.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전히 충성도는 이어간다고 보고 있고 화장품 쪽도 여전히 우려했던 것보단 관세에 대한 여파들이 좀 더 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쪽을 뚫습니다. 올해는 유럽이 한 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일본보다 수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업계 전망치들 그대로 나오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주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되 개인적으로는 그쪽보다는 임용기기가 더 낫다. 이쪽은 직접적으로 더 숫자가 바로바로 찍히다 보니까 네. 임용기기 쪽을 더 잘 보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화장품보다는 새롭게 공략하려면 미용기기 쪽이 낫다. 원래 강하긴 강했어요. 네네. 근데 지난주였나요? 또 이런 얘기 계속 들으니까 똑같이 반복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쪽들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수출 잘 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수가 뭐 경쟁이 심해서 그랬는데
경쟁이 심할 것도 없이 이제 피부과가 맞고 생기기 시작해요. 피부과 개원수 보게 되면 서울에서 부산하고 쭉 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돈이 되니까 늘어나겠죠. 이게 다 영업하는 우리 강남 언니 앱 아시죠? 네, 그거와 상상의원 이런 쪽에서 다 영업해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여름쯤 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피부과 신용카드 건수와 이쪽 금액들은 상당히 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뷰티에 대한 깊이도 상당하시네요, 대표님. 이게 안 되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저희 뷰티 하면서 원픽이 있어서 요거 듣고 마무리할게요. 팀장님, 저 이제 화장품 뷰티 팀장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들려오면 요 종목이 딱 생각이 납니다. 팀장님께서 애정하시는 이 종목 아직도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VT인데요. 이제 추세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다행히 5% 이상 올라왔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 미주향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계속 작년 계속 성과는 좋았는데요. V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중국 판매 허가가 났기 때문에 1월 달 실적에는 아마 크게 많이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2월 달에는 아주 큰 매출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으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분기에 300억 이상 번다라고 하면 사실 PEOR로 한 10배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바닥에서 대비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실적 따라서 올라온 거고 올해 더 추가적인 성장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아마 실질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가격 인상은 절대적인 금액은 아마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10,000원짜리 하던 화장품이 5만 원, 10만 원 할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맞는 화장품 겨우 잘 찾았는데 가격이 비싸졌다라고 해서 또 다른 화장품을 찾기 위해서 고생한다. 어차피 다른 화장품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그러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화장품에 적응이 어느 정도 많이 된 외국 소비자들한테는 아까 충성도 테스트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연 충성도가 급격하게 바뀔 수 있을까? 특히 뭐 오늘 또 특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선크림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한국만 잘하고 있는 뭐 리쥬란이라던가 그다음에 VT 같은 특별하게 상품들 갖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VT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AS 종목이 있어서 하나 답변 받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 이야기할 때 이거 원픽으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대표님? 제가요? 맞아요. 네. 급하게 주셨는데 이 종목이 HJ중공업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 가까운 슈팅을 다음날 바로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7%까지 수익률 정말 즉각적으로 조선주 가운데 반응이 빠르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조선주 그 안에서 HJ중공업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잘 올랐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공략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매물을 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올해 1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또 서프라이즈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저도 원픽 또 하나 해야 되죠. 이거는 좀 올라갈 테니까 그냥 두고요. 네.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팀장님께서도 이쪽 네. 하시게 되면은 화장품 임의용 쪽과 관련된 쪽에서 아스테라시스. 예, 이 종목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올해 매출 전망이 지금 한 500억이 넘어갈 걸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70%가 성장합니다. 그 비결은 내수에 또 있다라고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왜 또 사모펀드가 왜 이렇게 살까라는 것 쪽까지 보게 되면 다시 레벨업은 될 것 같다는 쪽인데 단기간에 좀 책임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받고 다음으로 움직이는 과정들 보시면서 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K뷰티 쪽에 원픽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유현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